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걱정이 많으실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증시각도기 미국 마감 시장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길게 내용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대단히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라고 표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내 안에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 토요일은 저를 갈아서 넣어서 만든 각종 컨텐츠들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가는데요. 네, 우리 권순장의, 오늘 사실은 이 코너는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권순장님 브릿지가 요즘 너무 바빠요. 권순장님 브릿지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그 장안의 핫한 유튜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객들한테 더 높은 수익을 거둬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에셋 디자인 자문의 전 대표를 모시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그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애널리스트, 유통 애널리스트를, 네, 누가요? 제가요? 아니야. 나침반님께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익희 선생님과 하는 한국의 무역사 진짜 재미납니다. 여기서는 제가 대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주말 컨텐츠들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갈아 넣은 거예요. 저희가 갈아 넣은 거니까. 저를 갈아 넣었으니 네, 꼭 좀 저희 주중 콘텐츠는 주말 콘텐츠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요. 약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억척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각도기 TV 보시면서 많이 정리하고 계실 터인데 남들보다 약간 더 신뢰감을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특별히 금융권에 계신 분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죠. 저희 이 프로를 잘 보시고요. 고객들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현재 상황들을 그냥 허투루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희 이거 모르시겠으면 2번, 3번 들으시고 잘 전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금융권 후배들 앞으로 이런 방송 보고 너희들 찾아온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설명 듣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너희들의 생각을 더 보태서 더 멋진 성을 만들어서 고객님들에게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후배들 잘 들어. 네. 자, 오늘의 현재 상황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찰적 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찰적 충격이, 어떤 마찰적 충격이?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와 완화적 통화 스탠스에 만취하고 있었던 채권 시장이 달라진 환경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대응하는 연준에 대해서 익숙해졌던 상황에서 다른 흐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대로 중앙은행이 대응한다는 이 사실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달라진다는 것에서 느끼는 충격, 이 마찰적 충격이 지금 금융시장을 휩싸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찰적 충격은 이번 한 주간 상당히 하이라이트하게 나타났습니다만 끝은 아닐 겁니다. 요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빨리 이해를 한다면 빠르게 끝날 것이고,
오래 걸린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그동안의 흐름에서부터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주 반에서 2주간 주식시장은 어떻고 자산시장은 어땠느냐,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한 플레이어들이 좀 있고, 채권은 패닉셀에 들어갔죠. 이 채권은 패닉셀에 들어갔던 것은 패닉셀 들어갔으니까 이제 숨고르기를 좀 했고, 오늘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하던 사람들은 이러면서 오늘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뭐냐, 연준이 다 우리를 해결해 줄 거야.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자, 오랜만에 듣는 단어가 나오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도 생각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뭔가요? 벤버넌키 때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경기가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써도 금리를 낮춰도 반응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시장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장기물 금리를 빠각빠각 밑으로 눌러주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바꿔주면서 장기물 매수를 왕창해주면서 장기물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동안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단기물을 사줬으니까 장기물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주는데, 채권을 사주는 데 있어서 단기물 채권이 아니라 장기물 채권을 사주면서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아마 채권 시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전문가들 계속해서 얘기하기는 연준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1.7, 1.8 가는 상황들을 연준이 가만 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연준 형아들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전일 어땠죠? 어제장 아침 시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크지 않아,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채권 시장은 뺨을 갈겨 맞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의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애기가 땡깡을 부리면, 나 싫어, 나 저거 먹고 싶어, 막 이제 백화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애들 무리가 막 이렇게 가요. 원장님이라고 해볼까요? 원장님과 애들이 막 가요. 나 저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맛있는 걸 사줬어요. 이렇게 사주고 달래줬는데 항상 그 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땡깡을 부렸죠. 안 돼. 저거 먹고 싶어. 낮은 금리를 먹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러니까 이번에는 안 돼. 너 지금 충분히 먹었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랐죠. 웃긴 소리 하지 마.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발랑 뒤집어진 거죠. 발랑 뒤집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번엔 아니야. 너의 의견이 옳지 않아.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던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옆에 따라가던 주식이애하고 원자재 애들하고 뭐 이런 다른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야, 이거 진짜, 와, 그냥 가시는구나. 우리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저 길대로 가네. 그럼 저 그냥 빨리 따라가든가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애가 우니까 나도 너무 걱정돼 하고 같이 우는 애들도 생겼던 거죠. 같이 우는 애들은 주식시장이었고, 깜짝 놀라서 속생각을 많이 했던 애들은 원자재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의견은 인플레이션이 너희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원장님의 의견. 여기서 원장님은 누구? 연준 형아들이죠.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일부 드러났던 시장입니다. PCE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를 연준이 상당히 신뢰한다고 해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겨우 1.5%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가지수 상승을 통해서 그동안 연준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점,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큰 것이 아니고 기저적인 것이 아니며 단기적 인플레이션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역시 허튼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연준 공부하는 애들 진짜 많고 연준 데이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 데이터가 꽤 많구나. 연준에 모여든 박사급,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석학급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안에
그 안에서 데이터 뽑는 게 직업인 애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애들이.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난리를 피는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다지 큰 상황들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상황들은 무난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이번 한 주간, 그럼 사실 한 2주간이죠. 2주간 있었던 마찰적 충격을 약간 숨고르게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달러, 즉 통화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충격파가 남아 있습니다. 즉 혼돈스러웠잖아요. 지난 며칠간 한 주 반, 2주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번에는 통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아우 됐어, 이제 좀 달러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심리가 붙으면서 달러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5%에서 0.7%, 달러 지수만은 91에 육박하는 엊그저께 89 찍었었어요. 89. 뭐 블라블라 89.8, 89.9 뭐 이렇게 찍었었는데 순식간에 91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요 다음 단계 국면까지 설명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너무 길죠? 토요일이니까 평일날은 할 수가 없어. 평일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니까 여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의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채권 시장 다시 돌아보면 급등했던 채권 금리가 패닉셀에서부터 약간 숨고르게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5대에서부터 1.407, 그러니까 1.407이면 거의 1.3대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이고 1.6까지 갔었잖아요. 그다음 30년물도 2.15로 2.25에서 10bp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양상, 이제 숨고르기 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원자재 가격들은 냅다 달렸죠. 인플레이션이구나. 오케이, 인플레이션 이러면서 냅다 달렸죠. 그런데 물가지수 딱 보니까 띵, 인플레이션 하면 나 혼자 달렸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주변에 선수가 아무도 없어. 머쓱해 하고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눈탱이를 맞은 거는 금값이죠. 금값은 오르지도 못하고 같이 눈탱이를 맞고 있어요.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금거래 시에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다시 좀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증거금의 상향,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의 감소, 이런 하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금값이 2,000불 찍은 다음부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제어를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언제 추억이 떠오르냐면 약 2014년, 2014년 맞죠? 2011년 정도부터 급등했던 금값이 무려 1,800달러를 찍으면서 그때는 몇백 달러에서부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가 오른 거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게 이런 그 레버리지 제한, 그리고 증거금 상승, 그리고 실제로 막판에는 금연물 투척에 따라서 금값이 1,100달러대까지 급락하는 양상을 과거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죠. 금시장은 지금은 그 트라우마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자산 중에 하나가 현재는 금값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우리가 구리값 상승에서도 보았듯이 금값도 충분히 상승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작동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값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가 벗겨질 때까지는 금값은 상대적인 열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값은 논리상으로는 오르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논리가 안 통하고 있다, 금값에 관해서는. 자, 반면에 그동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리고 달렸던 원자재 자산 구리값은 3.8%나 빠지면서 9,000달러가 깨진 8,99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WTI는 역시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허시탐탐 석유를 캐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러그스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고, 또 역시나
중동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산 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8, 90% 죽는 애들이 있어요. 이 유가는 항상 8, 90% 죽는 애들이 있었는데 63불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발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3%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61.62달러.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은 금값 상승과 같이 어우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과해했던 기술주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 전체적으로 0.6% 올랐는데요. 많이 빠졌던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했고, 그리고 어제 5%대나 폭락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8% 반등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0.22% 올랐고, 아마존 1.17, 마이크로소프트 1.48, 알파벳 0.3, 페이스북 1.15% 올랐고요. 칩 주식들은 인텔이 0.63% 상승, 퀄컴 0.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7, AMD 2.5, 엔비디아 3.06% 올랐습니다. 그러나 해성 같은 기술주의 대표인 테슬라는 크게 얻어맞은 이후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0.98% 떨어졌고요. 전통주들인 웰스파고는 무려 3.7%나 빠졌고, 버크셔도 1.3%, 델타항공 0.64%가 떨어지면서 기술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다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5. 그동안 좋았죠. 상대적으로. 네, 그동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 상승은 어떻다? 성장주들에게는 악재다. 그러면 전통주들에는 가치주들이 부상이 된다. 그래서 가치주들 포진이 훨씬 더 많은 다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죠. 그동안에. 그것들이 이제 되돌림을 당한 상황이다. 라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힘들어. 본격적으로 드디어 여러분 강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의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죠. 자, 어제 제가 오라 인플레이션이라고 달았어요. 제목을 오라 인플레이션이니까 어떤 분께서 오라 인플레이션? 어떤 인플레이션이지?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들어봤고 디스인플레이션 들어봤는데 오라 인플레이션이 뭐죠? 하고 영어로 오라, ORA 막 이러면서 막 쳐보신 분이 있었다는 정말 웃긴 댓글을 보시면서 이거 오라 컴온 이거예요. 오라 인플레이션. 제가 이제 자꾸 요즘에 빙의를 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님 마음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빙의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타이틀도 그렇게 오라 인플레이션으로 갔는데, 자, 연준의 의도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고 PCE 물가지수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연준은 자, 얘들아 인플레이션 안 와. 이거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야. 30년짜리야.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와. 우리 마음? 난 인플레이션 좀 봤으면 좋겠다, 얘들아. 인플레이션 좀 와야지. 그래야. 자,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1인급. 아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게 뭐야?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잖아. 돈을 이렇게 7조도 넘게 뿌려. 7조 달러도 넘게 뿌려서 우리나라 예산은 1년에 5조가 안 됐잖니. 근데 7조도 넘게 뿌렸는데 이게 뭐니 하나도. 결국 통화 승수 좀 올려야 돼. 통화 회전수를 좀 올려야 되겠어. 돈이 돌아야 돈이지. 이게 지금 돈이니? 돈이 아니지 않니? 돈 좀 돌려야 되겠어. 근데 돈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 거야. 인플레이션 올 거야. 그래야 집에 창고에다 쟁여놓고 금고에다 쟁여놓은 돈 좀 꺼내놓고 물건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해가지고 막 돈이 돌아가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지금 이 경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전쟁 같은 이 상황에서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 있겠니? 인플레이션 한번 일으켜보자. 인플레이션 심리 올라올 때까지 우린 참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금리도 안 높일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인플레이션 그래. 한번 상상해봐. Imagine inflation. Imagine all the people. 네, 인플레이션. 우린 그걸 말해요. 한번 가보자. 네, 자, 끝. 자, 1인급 끝. 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연준의 현재 태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난리 피고 있지만 아니야. 잘못된 정보 가지고 움직이지 마. 인플레이션 하나도 안 올라갔어. PCE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전월 대비 1.5%. 네. 그리고 전년 대비 1.5%. 전년 대비 1.5%. 전월 대비 1.5%는 큰일이지. 전년 대비 1.5%. 우리의 목표, 물가 목표는 얼마? 2%. 그것도 평균치. 자, 1.5% 계속됐으니까
평균치 2% 가려면 2.5% 계속돼야 평균치 2%야. 지금 1.5야. 전월 대비 0.3%.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연간으로 따져보면 그래봐야 1.5%. 자, 어떻다? 물가 상승이 예를 들어 이 PCE 가격 지수가 연간 기준 전년 대비 2.5%에서 3%그 정도 올라가야만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연준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 자,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자, 왜 이럴까? 왜 금리가 오르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냅둘까? 왜 채권 시장을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부도 위험이 없어요, 지금.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 간의 가격 금리 차를 얘기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지 않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지 않다는 건 부도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부도 위험은 언제? 사람들이 부도가 뭐예요?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떼는 걸 부도라고 하잖아요. 돈 떼어 먹히는 게 부도지 않습니까? 근데 돈 떼어 먹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금리가 폭등하는 거죠. 제 돈 빌려줘서 못 받을 수 있어 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진짜 못 받을 것 같으면 한 50% 이자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년 이자 받고 떼일 때 떼이더라도 근데 쟤는 정말 안전한 애야. 쟤 절대 부도 안 내. 신뢰감 짱이야. 짱 먹는 애야. 그러면 금리 2% 3% 줘도 오케이. 2% 3% 넌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이힐드 금리가 작년도 3월 달에 하이라이트 구간에 에너지는 어떻게까지 올라갔다? 22% 금리가. 기업 금리가. 만원당 2,200원을 줘야 만원을 빌려주는, 1년에 2,200원씩 꼽아줘야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저금리 상황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힐드 금리가 빵빵빵 뛰면 부도 위험이 커지고 신뢰성이 상실되고 기업들의 연쇄도산 위험들이 커지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이제 이런 쪽은 안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돌려보자. 돈의 회전수, 즉 통화 승수를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극적이고 자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돈을 녹여보자. 통화 가치를 녹여보자. 그래야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돈 좀 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다음 국면. 자, 지금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모두의 마찰적 충격을 당하고 있다. 못 믿겠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고? 아닐 건데 아닌데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의 의견이고, 채권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잉잉 울다가 진짜 저 형들 우리 이제 옛날처럼 우리를 안 보살펴 주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패닉 세일을 막 하고, 야 큰일 났어, 야 우리 죽었어, 빨리 팔아 이랬는데 이제 PCI 나오고 하니까 급하게 팔았던 애들은 이제 바보 된 거죠. 오늘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인 금리는 어떻게 된다?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연준의 의도인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내어 봤을 때 보여주는 이 의도, 인플레이션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까지 무엇이 일어난다? 마찰적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흐름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찰적 충격, 상존 이러니까 겁나, 다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파고로 생각하셔야지. 그 다음 파고는 인플레이션 진짜 어떻게 될까요? 오면 인플레이션 돈을 녹이는 거라니까요. 현금 작살. 자, 현금 작살이야. 여러분들 지금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지는 그 가능성 앞에 우리가 놓여진 거라서 상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서 나이 먹은 게 좋네. 저는 인플레이션을 알아요. 뭔지. 하드가 10원이었어. 하드가 1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20원에, 그 다음에는 30원에, 그 다음에는 50원에. 하드값이 매일 오야. 새우깡이 50원부터 시작했어. 50원에서 100원, 100원에서 150원, 150원에서 200원, 어느 날 500원, 어느 날 1000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뭐야? 물건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한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뭐의 역사다? 인플레이션의 역사다. 네. 이거죠. 돈값의 하락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것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데 지난 30년간 없었죠. 왜? 기술혁명, 생산성 혁명, 컴퓨터의 발견, 컴퓨터에 의한 뭐 엑셀 같은 거 보세요. 엑셀 옛날 같아 도표에서 했어봐. 30명에서 50명이 했어야 될 작업을 혼자서 엑셀 잘하는 사람은 한 50명, 100명이 할 작업을 혼자서 5분, 10분, 30분 만에 끝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섭더라. 착착착착 하는데 뭐 갑자기 뭐가 껌뻑껌뻑껌뻑 하는데 막 숫자가 다 만들어져. 엑셀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에 계산기 두들겨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죠.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인당 만들어내는 물건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2개, 3개, 4개, 5개를 만드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생산성 혁명과 생산성 향상은 지난 30년간 디플레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기술혁명이 끝나진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을 하면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지니까 운전해 주시는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당장은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인플레이션의 환경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현금을 이전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현금을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그런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파고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뚫고 자기의 가치를 지킬 자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 자산으로 기업 자산을 꼽고 싶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근 상승의 베이스는 어디 있는가요? 중앙 정부들이 통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네. 그런 속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운 통화 체계를 갖고 싶다는 철학적 배경이 비트코인 안에 있지 않는가요?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과 그리고 교환의 수단과 가치의 측정 차원에서 화폐적 가치가 그다지 없는 자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얻었던 건 사람들 내부 생각의 본능 가운데 중앙정부들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 새겨진 경제 DNA가 발동되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독이 책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만 충분히 역대 가장 긴 토요일 시간. 왜냐하면 큰 파고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 변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시나리오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동영상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주중에 저희가 오디오 쪽으로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그 동영상보다 약 한 20분에서 30분 가까이 빨리 올라가는데, 오디오 클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저희 팟빵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이왕 한 거 들은 팟빵 회원분들은 저희 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네, 그래도 정시각도에 저 꼴등에 있으면 좀 창피하니까 딴 건 몰라도 그것은, 그래서 팟빵에 구독, 좋아요, 오디오 클립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모자라신 분들은 그쪽에서 들으시면 훨씬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증시각도기 토요일, 자, 오라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구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